그리고 현재 이 클라리티 법안에는요, 스테이블 코인 이슈와는 무관하게 정말 많은 긍정적인 요소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이 은행도 그리고 크립토도 혁신으로의 진화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,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 성장을 촉구를 해야 된다고 백악관은 말을 합니다. 이 법안만 패스하면 이게 도미노처럼 나머지 절차가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Rooted in value, flowing with change. 자, 오늘은 이 암호화폐, 특히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소식을 함께 다뤄봅시다. 자, 여기 보면 이 크립토 인 아메리카라는 곳에서 나온 기사인데요. 이 백악관이 스테이블 코인 보상에 대한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. 현재 이 말 많은 이 스테이블 코인과 그리고 이 클라리티 법안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오가고 있었을까요? 일단 이 백악관 측에서는요, 이 사안을 다루면서 그동안 매우 논쟁적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기사 아래에 보면 이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요. 이게 크립토인 아메리카가 이 패트릭 위트와 인터뷰를 한 영상이에요. 이 패트릭 위트라고 하는 분은요,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백악관 암호화폐 수석 고문 및 대통령의 직속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인물입니다. 현재 크립토 위원회 집행국장인 거죠. 이분이 하는 일은요, 이 백악관에서 크립토나 디지털 자산 정책을 실무적으로 다 총괄을 하시는 분이세요. 그래서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보상과 또 그에 따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이 은행권과 암호화폐계가 협상 중인 건데, 그 협상을 이 패트릭 위트라는 분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. 이분이 예일대를 거쳐서 하버드 법대를 졸업한 변호사고, 그리고 국방부 등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 정책에 대한 전문가라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분이 이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들을 함께 정리를 해볼 건데요. 일단 내용을 크게 좀 보면 이 클라리티가 도대체 언제 통과되는지에 대한 그 정확한 마감 일시일과, 그리고 이 은행과 크립토 업계의 핵심적인 쟁점이 뭔지, 그리고 또 이 법안이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. 일단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당초 1월에 이미 통과를 목표로 하기로 했었으나 결국 이 논의는요, 계속해서 연기가 되었죠. 왜냐면 은행 측이 스테이블 코인 보상과 관련해서 더 강한 법안 문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반대편인 암호화폐 측에서도 역시 이 제한된 일부 문구가 충분한 검토 기회도 없이 너무 막 은행권에만 유리하게 추진이 되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법안이 좀 연기가 되었는데, 이 사안 자체가 상당히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는 발언을 해줘요. 그래서 지금까지 총 3차례 공식 회의를 진행을 해왔는데요. 일단 첫 번째 2월 2일 날 있었던 1차 회의에서는 이 전통 은행과 크립토 진영은 정확히 어떠한 문제를 하려는 것인가를 명확히 정의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작년에 통과가 되었던 이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있잖아요. 이 지니어스 액트 법안을 다시 열어서 이 규제 일정 전체를 흔드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점을 양측이 합의하에 분명하게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클라리티 법안이 연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후진은 하지 말자라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 회의는요, 2월 10일 날 있었는데요. 이때 미팅에서는요, 이 상원 스콧 의원의 초기 404 조항과 그에 대해서 제한된 여러 수정안 텍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되게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.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404 조항이란 무엇이냐면요,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예금처럼 이자를 주는 상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조항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2월 20일 날 있었던 3차 회의는요, 앞선 2차례의 회의에서 수렴된 피드백을 다 반영을 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활동 기반 보상을 허용하면서도요, 이 은행과 크립토 양측을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문구를 만들기 위한 절묘한 균형을 시도했다고 합니다. 즉, 이 3번의 미팅 내용 핵심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, 양측 관련자들은 모두 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이라고 하고, 그리고 지연이 된다고 할지언정 다시 지니어스 액트로 되돌아가서 이 논의를 악화시킬 의도는 양측 모두 다 전혀 없다는 거. 왜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암호화폐 이슈 정도가 아니라요,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 지위에도 중요하고, 그리고 글로벌 외환 및 무역 인프라 측면에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다 인지를 했기 때문이에요.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취소하려고 이 논쟁을 펼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.
다만 양측이 원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서 그 중간에서 만나려는 회의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. 따라서 현재 쟁점의 범위는 상당히 많이 좁혀진 상태인 건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패트릭 위트가 이 문제를 놓고 이게 단순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상원 의원들이 제기한 사안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패트릭은요, 이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 의원들로부터 연락을 다 막 받았다고 해요. 그리고 그렇게 연락을 받다 보니까 이 본인이, 즉 백악관이 직접 개입해야 한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됐답니다. 그래서 세 번째 미팅은 백악관이 주도했었다고 제가 아마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렇게 좀 중심을 잡아줄 만한 백악관 정도 되는 그런 곳에서 개입을 좀 해줘야 이 양측 간의 우려를 다 해소를 하면서도 이 지니어스 법안의 핵심 내용은 또 지켜내고,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력을 온전히 다 발휘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겠죠. 그리고 마지막 미팅에서는 이 라인 바이 라인이라는 말을 했는데요. 즉 문구 하나하나를 실제로 다 따져가면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게 좀 진전이 있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엄청 세세한 부분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쟁점의 범위가 상당히 좁혀졌다는 거죠. 그리고 회의 참석할 때 휴대폰까지 다 회수를 했었다고 해요. 그 의미는 뭐냐면 판사들이 법복을 입고, 그리고 최근 막 영국에서는 이 판사들이 가발까지 쓴다고 합니다. 그 요지는 뭐냐면요, 이 개인성을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해요. 아무리 지위가 높은 분들이라고 해도 뭐 나이나 외모, 성별, 머리숱, 심지어 유행까지 전부 다 이 개인성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 가발까지는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판사는 개인이 아니라 법 그 자체의 대리인이라는 거죠. 그래서 판결에 대해서 어떤 판사, 즉 누군가가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요, 법원이 판결을 하는 거다 라는 인상을 강화시켜 주는 게 이러한 이유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회의에서도 이 휴대폰을 다 회수했다는 것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. 그만큼 이 회의에 걸맞는 긴장감과 이 진지함을 부여하고 싶었다는 게 이 패트릭 위트의 입장입니다. 그리고 패트릭은요, 지금 양측이 나누는 모든 회의 내용은 결국에 이 클래리티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로 올려놓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는데요. 다만 여기서 무조건적인 막 밀어붙임이 아니라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를 걸쳐서 어느 정도의 타협을 전제로 하겠다라는 거예요. 즉 이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벽하게만 하려고 이 좋은 결과를 가로막고 싶지도 않다라는 거죠. 그리고 현재 이 클래리티 법안에는요, 스테이블 코인 이슈와는 무관하게 정말 많은 긍정적인 요소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빨리 이 법안을 해결해서 이 은행도 그리고 크립토도 혁신으로의 진화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,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 성장을 촉구를 해야 된다고 백악관은 말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법안만 패스하면 이게 도미노처럼 나머지 절차가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향후 일정에 관련해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요.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의 기한을 3월 1일로 잡았잖아요. 근데 그렇다면은 이 상원은행위원회의 최종 논의 시점은 언제인가 라는 거죠.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는 정확한 날짜를 언급하지는 않으면서 이 최종적인 결정권은 이 스콧 의원장의 권한이라고 하는데요. 본인들은 결국에 이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 은행위원회의 이 개별 의원들마다 왜 이 결론에 도달했는지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근데 현재 이 법안이 텍스트로는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검증이 이미 끝났다라는 거고요. 그래서 이 최종 논의 시점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 모든 서사를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, 이 법안이 현재 이 상원의 은행위원회를 통과하면 이 조정의 과정과 또 상원 본회의 일정이 남게 되는데요.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법안의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여야를 막론하고 빨리 이거 통과해서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올려놓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이 하원의 분위기는요,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매우 협조적인 것 같고요. 다만 반드시 유지돼야 할 핵심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점이 중요하겠죠. 왜냐면 이 요소들이 훼손이 될 경우에 하원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인터뷰를 보니까 이 패트릭에게 굉장히 좀 윤리적인 질문도 좀 하는데요. 지금까지는 그냥 스테이블 코인 수익 이슈에 관한 회의만 했었지만, 사실 지금 이 트럼프 가족과 관련된 윤리 문제가 좀 있잖아요. 이 크립토 시장을 조작했다는 이슈로, 이에 따라서 현재 이 법안이 민주당의 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좀 물어보더라고요. 그리고 이 패트릭 위트는요, 그에 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과 매우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. 이 윤리 문제를
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한 의원들과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고, 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윤리 규정 개정안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안을 해왔대요.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최근까지는 민주당 측 협상하는 사람들이 제시했던 안들이 너무 좀 그 선을 넘는 수준이었대요. 그러니까 레드라인을 확실히 넘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을 막 겨냥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아예 의원의 배우자까지 모든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올렸다고 합니다. 즉 상원 의원의 배우자가요, 10,000원짜리 샌드위치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사는 것을 금지하겠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해당 안에는 배우자나 성인 자녀가 영리 혹은 비영리 단체의 고위직을 맡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패트릭은 이 법안은 사실상 국회의원의 가족들을 모두 다 실직자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로 봐서 더 합리적인 윤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,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 SEC나 CFTC에는 유능하고 친혁신적인 인사들이 대거 포진되어 계시고,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친크립토 성향의 리더십들을 임명해 왔기 때문에 여전히 암호화폐 혁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하지만 이러한 환경은 정권 교체와 함께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리스크 또한 있을 수가 있겠죠. 따라서 이 법안의 가장 큰 가치를 계산해 보자면 당장의 3, 4년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 대비하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. 왜냐면 이 트럼프의 임기가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행정부가 만약에 민주당이 된다, 아니면 같은 공화당이지만 트럼프와는 성향이 굉장히 다른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진전을 다시 다 원점으로 되돌릴 수가 있을 텐데,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예 이 산업을 정책 정도가 아니라요, 아예 그냥 법으로 아예 고정을 시켜버리겠다는 거죠.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늘 말하듯이 이 미국은 세계의 크립토 수도가 되길 원하고 있고,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진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. 자, 그래서 오늘은 현재 이 법안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. 요즘 참 정말 강세장적인 약세장인 것 같습니다. 이런 흐름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여러모로 좋은 상황들도 많은데 가격은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이럴 때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좀 더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